안녕하세요, 셰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이패드 프로에 사용하는 매직 키보드입니다. 이렇게 꺾이는 키보드죠. 말도 많고 좋다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저도 사실 이 키보드를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패드 키보드에 대한 영상을 찍을까 말까 몇 년을 고민했어요. 1, 2년을. 그 이유는 제가 아이패드 프로 키보드를 아이패드 프로가 처음 나왔을 때 미국에서 구매했고 그때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라는 걸 같이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가 나오니까 단자가 바뀌었다고 키보드 호환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나오면서 또 호환이 안 되고 이게 한 2번 겪으니까 이런 키보드를 왜 사? 이런 생각이었어요. 제가 원래 이 키보드를 안 쓰려다가 백화점에 갈 일이 있다가 잠깐 매장을 지났는데 이 키보드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에서 이렇게 키보드를 쳐봤어요. 근데 이게 뭐지? 키감이 왜 이렇게 좋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기존의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는 커버에 달린 키보드 치고는 괜찮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서피스 프로의 키보드도 잠깐 쳐보면 그냥 괜찮네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매직 키보드는 딱 치는 순간 이거 좋은데? 엄청 좋은데? 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사고 싶었고 그 다음으로 이 키보드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부정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게 이런 게 아니라 이 트랙패드였어요. 이 트랙패드 달아봤자 똑같이 불편하겠지 이 생각이었거든요. 이 생각이 든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도 최근에 아이패드 프로나 아이패드에 매직 트랙패드나 혹은 마우스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우스를 연결하고 키보드를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사용해보면 마우스 커서가 이따만하고 잘 되지도 않았어요. 터치하는 감각도 별로였고 제스처가 안 되니까 또 불편했고 그리고 계속 이 어시스티브 터치인가요? 그게 화면에 계속 떠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애플은 또 그런 식으로 내놨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트랙패드를 써보니까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우선 어시스티브 터치 그거 따로 안 켜도 됐고 커서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나와요. 그리고 아이패드 이 제약상 이 트랙패드가 좀 작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제스처들이 다 되더라고요. 이게 손가락 2개로 앞 뒤로 가는 거, 손가락 3개로 위로 하는 거, 아래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쉽게 돼서 정말 좋다. 이거 진짜 컴퓨터처럼 쓸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키감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그 다음엔 트랙패드가 너무 좋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살 메리트가 있었고요. 아이패드 프로 매직 키보드를 사용하다 보면 도대체 어디다 써?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들었는데 언제 쓰냐면 잘 때 누워가지고 네이버 뉴스를 본다거나 이럴 때 정말 유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네이버 뉴스나 웹툰 보거나 아이패드로 영상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냥 누워서 깔짝깔짝대면서 그때 아이패드가 있는데 내 눈앞에 두지 않고 약간 멀리 떨어져서 보잖아요. 그러면 내 손을 이렇게 쭉 뻗어야 돼요. 이게 싫어가지고 이 펜슬로 이렇게 터치하고 있었거든요. 귀찮아서.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이 트랙패드로 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용도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런 용으로도 많이 쓰고 요즘에는 회사에서 개발보다는 이메일 보내거나 문서 보거나 슬랙으로 이렇게 타자 치거나 이런 일이 많은데 그때도 정말 좋아요. 아이패드를 사용했을 때 맥북과 다른 점은 뭐냐면 아이패드는 앱 하나하나씩 뜨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해봤자 2개 정도 뜨고 그래서 좀 컨텍스트가 유지됩니다. 집중을 하나의 앱에 할 수 있어요. 글쓰기 같은 경우 특히. 근데 맥북이나 아이맥으로 이 작업을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게 하다 보면 딴 거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건 사람이 집중력 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이패드 프로는 아무래도 한 군데 집중해서 글을 쓰거나 블로그 글을 쓰거나 이런 거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이제 면접 들어가거나 뭔가를 해야 될 때 이걸 많이 사용해요. 이메일 보낼 때도 아이패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단점이 하나 있다면 아이패드 OS가 아직 이 키보드와 이 트랙패드를 완벽하게 지원한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 앞뒤가 안 먹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키보드를 보시면은 여기에 사실 맥 최신 버전 쓰시는 분들은 알 텐데 여기 시프트 키 바로 위에 캡슐락이 없어지고 한영키예요 이게. 이게 맥북이나 아이맥도 최근 몇 년 전에 바뀌었거든요. 옛날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로 한영 전환이 잘 됩니다. 진짜 맥처럼. 근데 문제는 구글 슬라이드나 일부 앱에선 이걸로 한영 전환이 안 돼요. 이게 캡슐락으로 먹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여기 또 국가 이 코드, 국가 뭐 지구본 아이콘이 있어서 이걸로 한영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다. 근데 한영 전환이 이 캡슐락 자리에 있던 걸로 하면 좋은 점이 기존의 아이패드에서는 한영 전환 이 국가 지구본 눌러서 한영 전환을 하게 되면 이 앞에 팝업 같은 게 뜹니다. 그래서 전환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누르면 뜨고 바뀌고. 근데 이 캡슐락 자리에 있는 한영키로 하면 그 화면이 뜨지도 않고 바로바로 됩니다. 한영 전환을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용합니다. 다시 아이패드 OS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이패드를 컴퓨터처럼 쓸 수 있다고 애플이 광고하잖아요. 이거는 아직 아닙니다. 이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패드를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일부 사용자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부족해요. 이거는 아이패드 OS가 더 발전해야 되고 iOS에서 아이패드 OS로 분리된 지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버전의 아이패드 OS가 더 기대됩니다. iOS에 같이 묶여 있을 때 저도 iOS 개발해봤지만 iOS는 아이패드를 위한 OS가 아니에요. 화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아이폰에 맞춰져 있고 아이패드에 이 큰 화면에서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앱들이 많지만 그런 분들은 엄청난 노력의 산물로 그런 걸 만들어내신 거고 일반 개발자들이 쉽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는 동영상 전용입니다. 진짜 제가 생각엔 동영상이나 그림 그리는 분들한테 유용하지 아이패드 12랑 아이패드 12.9인치랑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OS 자체가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아이패드 OS가 이제 점점 나아지면 진짜 컴퓨터처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아이패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커서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저는 주로 이 도서관 매거진이라고 잡지를 보는 데도 쓰는데요. 편하죠? 네,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손이 이렇게 공중에 뜨잖아요. 이게 힘듭니다, 은근. 그냥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눌러서 잡지를 보고 그리고 손가락 3개를 위로 올리면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나가요. 혹은 손가락 3개를 살짝만 올리면 이렇게 떠있는 앱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맥에서 쓰던 게 습관이 돼서 손가락 4개를 자주 쓰고 있긴 해요. 이렇게 전환을 하고 왼쪽 오른쪽은 이렇게 손가락 2개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끔 먹통이 돼요. 아직 OS가 불안정해서 어떨 땐 이게 안 됩니다. 한 번씩.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터치한 다음에 하면 잘 됩니다. 이런 버그 아닌 버그가 있고 그리고 클릭이 좀 불편해요. 클릭할 때 이거 앱 아이콘을 옮겨 볼게요. 그럼 이렇게 꾹 누르면 이제서야 좀 돼요. 그래서 꾹 누른 상태로 이걸 이렇게 옮기려고 그러면 이쪽 끝에 다 왔어. 이쪽 끝에 다 왔어. 이게 좀 공간이 부족해요. 지금 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제가 원하는 위치에 못 옮겼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할 때는 두 손을 쓰는 게 편합니다. 한쪽 손가락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준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그러면 좀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 좀 팁이라면 팁이고요. 그리고 이걸 계속 클릭하는 게 지금 포스 터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물리적으로 터치되는 느낌이거든요. 물론 이게 햅틱인가 포스 터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힘을 좀 많이 줘야 돼요. 클릭을. 기본 설정이 이건데 저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살짝 터치하는 되게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일반에서 트랙패드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탭하여 클릭하기 이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하면 정말 좋고요. 제가 원했던 건 사실 드래그 잠금이라는 건데 지금 이건 안 되는데 맥 OS에서도 예전에는 있다가 지금 손쉬운 사용 쪽으로 넘어간 기능이 있거든요. 드래그 잠금이라고 해서 터치를 한번 쭉 하고 이대로 고정해 놓으면 이 상태로 계속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손을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해도. 그래서 드래그 잠금이 트랙패드의 좁은 공간의 한계를 많이 해결해주는 장치인데요. 아이패드 OS에는 그 드래그 잠금이 없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혹시 있으려나? 그게 아이패드, 맥OS에서도 드래그 잠금이 그 손쉬운 사용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손쉬운 사용이 있나 한번 볼까요? 터치, 팁 터치, 여기 놓고, 키보드, 여기도 없고, 네, 여기는 손쉬운 사용에 드래그 잠금 기능이 없네요. 맥OS를 오래 사용하셨거나 좀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맥OS의 드래그 잠금 기능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첫 화면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위에서 이렇게 내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제가 위에서 클릭하고 내렸는데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두 손가락을 사용하면 잘 돼요. 지금 또 안 되네. 오른쪽에서 내리는 것도. 근데 생각해보면 내 손으로 하는 게 더 빨라요. 굳이 이걸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불편한 점 중에 하나고, 또 이렇게 앱을 쓰다 보면 여기에 동시에 두 개를 띄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걸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기시잖아요. 사파리를 하나 더 띄워서 이렇게 넘기는 작업을 하잖아요. 동시에 띄워놓고. 근데 이 작업이 안 됩니다. 지금 한번 지우고, 여기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올리면은 이렇게 돼요. 예. 그 살짝 뜨는 게, 지금 됐죠? 근데 없어져요. 살짝 띄우고, 이거 옮겨야지 하면서 이미 클릭한 상태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한 번 더 클릭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떼면 사라지거든. 안 사라졌네요. 네, 이게 됐네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었는데 됐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한 손가락으로 클릭하면서 밑에서 위로 살짝 올리는 것도 잘 안 되죠. 올리고 떼. 그 다음에, 좀 불편합니다. 그렇게 편하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작동들이 클릭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또 하필 공간이 더 좁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맥OS에 있는 드래그 잠금 기능이 생기면 아이패드 OS에서도 이 좁은 터치패드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패드 이 매직 키보드에서 글쓰기 환경이 정말 좋다 그랬잖아요. 특히 베어랑 이제 궁합이 잘 맞는데요. 안녕하세요. 키보드를 치죠. 개인적으로는 이 키보드 치는 느낌이 제가 최근에 샀던 이 바밀러의 저소음 적축보다도 느낌이 더 좋습니다. 아니, 약간 떨어지는 것, 거의 비슷한 정도로 좋아요. 이 레오폴드의 스위디시 체리 저소음 적축은 별로거든요. 근데 바밀러는 좋은데, 얘도 적어도 바밀러와 이 레오폴드의 이 저소음 적축 사이 정도는 됩니다. 제 느낌이에요. 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오타도 없습니다. 그리고 환영 전환도 이렇게. 제가 보면 제가 이걸 눌러서 환영 전환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제가 터치를 한 번 하면 잉글리시 나오고 한국어 나오는데, 더 빨리 바꾸면은 이게 뜨지도 않습니다. 화면에. 그죠? 그만큼 속도가 빨라요. 근데 여기서 이 글로벌 버튼 누르면 이렇게 계속 뜨잖아요. 화면을 가리잖아요. 제가 지금 지구본 아이콘으로 이렇게 바꾼 데에는 계속 화면에 떠요. 지금 여러 개 전환되려고 그러잖아요. 또 이모티콘까지 있어서. 근데 이건 어떻게 여기 캡스락 자리에 있는 한영키로 전환하면 속도도 빠르고 화면에 뜨지도 않아서 이렇게 좋습니다. 애플의 매직 키보드 리뷰를 해봤는데요. 389,0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그래서 그 값을 하느냐 생각해봤을 때는 이 값을 하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아이패드 프로를 70만원 정도, 79만원 정도에 샀거든요. 그 쿠팡이 한창 할인할 때. 근데 이거 38만원이에요. 이 정도 가격이면 거의 아이폰 SE를 노려볼 만도 하고, 혹은 아이패드 좀 싼 거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사용 용도에 따라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무게는 정말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 각도 문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더 이상 안 꺾여서 불편하다?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흔들거리지는 않습니다. 많이. 지금 제가 치고 있는데 막 흔들거리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12.9인치는 좀 별로더라고요. 12.9인치에 이 매직 키보드도 써봤는데 12.9인치에 맞는 것 같진 않아요.
너무 무거워요. 12.9인치 거는. 딱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좀 더러워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확실히 여기가 좀 벌써 닳았어요. 한 3, 4일밖에 안 썼는데 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신경 안 쓰면서 쓰니까 여기 벌써 더러워졌죠. 이건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단점으로 여기가 좀 휑해 보인다는 거.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이렇게 쓰게 해주는 게. 아마 아이패드 프로 다음 버전은 이제 카메라 그 뭐죠? 아이폰 11 프로처럼 3개 달고 나오면서 이거 이제 호환 안 되겠죠? 그때 새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사는 거는 절대 반대했습니다. 그거는 호구짓이라고 이야기 많이 했었죠. 하지만 이거는 가격이 훨씬 비싸지만 용도에 맞게 잘 쓸 수 있다.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는 사실 용도에 맞게 잘 쓸 수 있는 확률도 적어요. 대체품이 많습니다. 훨씬 좋은 키보드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키보드형 케이스 중에 스마트 키보드는. 하지만 이건 넘사벽이다. 이런 걸 로지텍 같은 애가 만들어서 싸게 해줬으면 좋을 텐데 이게 좀 아쉽고, 그리고 이 충전 단자도 옆에 있긴 하잖아요. 여기로 충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충전 속도가 아무래도 여기 다이렉트로 꽂는 것보다는 느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얘는 유선이긴 해도 이 접점 방식으로 충전하는 거고, 여기에다 꽂으면 얘는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데이터 전송까지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안 되고 있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에 사용할 수 있는 매직 키보드 리뷰를 해봤습니다. 398,0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 하지만 그만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격이 좀만 샀다면 필수템으로 사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격은 너무 사악해서 중고로 사세요. 중고로. 네. 전 중고로 사는 걸 강추드립니다.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많이 부탁드립니다.